음, 정송이의 내가 만난 금요일. 학습지를 빨리 해치우고 놀고 싶은 동생이지. 매일 저녁 일일 드라마를 켜놓고 거실에 앉아서 잠이 드는 할머니. 퇴근하고 맥주 한 캔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푸는 엄마. 자퇴를 하고 내 삶의 속도에 맞게 살아가고 싶은 나. 네 명의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풍경을 보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놓입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매도 잘못된 선택으로 마음고생을 해도 남들에게 오해를 받아도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나를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친구 하늘이를 괴롭히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언니의 질문에 이지는 잠결에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는 하늘이 옆에 계속 같이 있을 거야. 그거면 됐어요. 힘들 때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위로이자 응원이니까요. 후회해도 돼. 우리도 같이 잘해보자. 오늘 밤엔 소중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115쪽부터 끝까지입니다. 이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만화책을 보고 있었다. 밥 먹으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김밥 쌀 때 옆에서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지는 바나나 맛 과자를 집어먹었다. 식탁에는 각종 밑반찬을 넣어서 만든 김밥과 미역국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는 목욕탕에서 반신욕 중이었다. 미역국을 후루룩 마신 뒤 엄마가 물었다. 누구를 발로 찼다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걔가 애들 괴롭혀서. 선생님 말로는 장난친 거라지? 엄마는 누가 이지한테 장난이라면서 계속 괴롭히면 어떨 것 같은데? 엄마는 김밥을 두어 개 집어먹었다. 그래도 널 괴롭힌 게 아니잖아. 근데 왜 발로 차? 나는 이지를 불렀다. 이지는 만화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왜 하고 대꾸했다. 있잖아. 만약에 어떤 애가 하늘이를 때리고 괴롭히면 넌 어떡할 거야? 선생님한테 말해야지. 선생님 말도 안 듣는 애면? 우리는 그런 애랑 안 놀아. 안 놀아도 계속 괴롭히면? 이지는 만화책을 다음 권으로 바꿔들면서 귀찮다는 듯 대꾸했다. 아, 언니 문제는 언니가 해결해 좀. 엄마가 피식 웃었다. 아무튼 월요일에 학교 가서 사과해. 걔가 뭘 어쨌든 먼저 발로 찬 건 잘못한 거잖아. 그럼 나 자퇴해도 돼? 엄마는 김밥을 우물우물 씹으며 나를 쳐다봤다. 나 진짜 오래 생각했어. 엄마도 알잖아. 엄마는 목이 메는지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물을 마셨다. 너도 좀 먹어. 엄마가 내 앞으로 김밥 접시를 밀면서 말했다. 엄마와 나는 말없이 김밥을 먹었다. 합당한 이유는 찾았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엄마가 물었다. 나는 입안으로 계속 굴리던 말을 신중하게 내뱉었다. 일단 내가 이대로 3학년이 된다고 쳐. 그럼 입시 준비하겠지? 대학에 가거나 가지 않겠지. 근데 그건 내가 원하는 속도가 아니야. 지금 내 나이, 지금 내 나이에는 진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들 하잖아.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나는 휩쓸리듯 하고 싶지 않아. 내 속도에 맞게 하고 싶어. 입시가 싫다는 거야? 아니, 그 시기를 내가 선택하고 싶다는 거야. 너의 그런 속 깊은 생각도
그동안 학교에 다닌 세월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거라는 그런 좀 더 속 깊은 생각은 안 들고 화장실에서 나온 할머니가 발코니로 가서 수건을 탁탁 털어 널었다. 난 진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엄마. 애들 하고 사는 거야. 다른 걸 해볼래. 어떻게 너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 아, 그런 말이 아니잖아. 답답해서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는 의자에서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고 맥주캔을 꺼냈다. 선풍기 앞에 앉아 머리카락을 말리던 할머니가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 좀 그만 마셔라. 어떻게 하루를 안 걸으냐? 엄마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대꾸했다. 엄마, 이건 나한테 술이 아니야. 영양제야. 바카스 같은 거야. 말은 바로 해. 술은 술이지 무슨. 더 맥주잖아. 그냥 놔둬. 퇴근한 다음에는 나도 숨 좀 쉬자. 보고 배우는 애들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너 좋은 것만 하고 사니? 와, 내가 나 좋은 것만 한다고? 엄마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 엄마와 나의 대화는 엄마와 할머니의 언쟁으로 번졌다. 이지는 만화책을 들고 자기 방으로 향했다. 과자 봉지 치우고 들어가라는 할머니 말에 이지는 획 돌아서서 봉지를 집어들었다. 이지는 내일도 학습지를 풀겠지. 몇 문제는 맞게, 몇 문제는 틀리게 풀고 친구들과 놀겠지. 엄마는 맥주를 서너 모금 마셨다. 할머니가 혀를 차며 텔레비전을 켰다. 저녁 8시 30분이 되면 거실 텔레비전은 할머니 차지다. 가족 중에서 할머니 말고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일일 드라마를 하는 시간이니까. 할머니도 내용이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습관적으로 틀어놓는 것 같지만. 엄마, 봐, 이런 거야. 나는 두 손바닥을 위로 펼치고 우리 모두를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 중에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엄마는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 같아? 일일 드라마가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가 앉은 채로 잠들 거라는 걸 우리 모두 알았다.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깨우면 아니다, 나 앉았어. 다 보고 있어. 라고 대꾸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두어 번을 더 깨워야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할머니가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엄마도 그렇잖아. 이혼이 좋아서 이혼한 건 아니잖아. 엄마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맥주를 연거푸 들이켰다. 갑자기 그 얘긴 왜 꺼내? 자퇴랑 이혼을 어떻게 비교하니? 그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귀찮고 복잡한 일인지를 네가 아, 근본적으로는 같다고 봐. 엄마는 맥주캔을 살살 돌리며 나를 빤히 쳐다봤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인 거지. 고개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바라보며 엄마는 자신을 격려하듯 어깨를 주물렀다. 엄마도 후회 안 하잖아. 나도 후회 안 할 거야. 비교할 걸 비교해. 너는 어른의 일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어. 나는 사과하듯 대꾸했다. 엄마의 삶을 우습게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근데 어떤 어른들은 우습다고. 너무 웃겨서 상대하기도 싫다고. 나는 지금 연극반에서 일어나는 일을 간략하게 말했다. 내 말을 끊지 않고 들으며 맥주를 조금씩 마시던 엄마가 뜬금없이 내뱉었다. 네가 이지만, 네가 이지만 할 때는 너무 조용하고 내성적이어서 걱정이었지. 난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모르겠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애가 같은 반 애를 발로 차고 자퇴를 고집하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성적이면 그러면 안 돼? 괜찮으니까 솔직히 말해봐. 학교에서 다른 일이 있었던 건 아니야? 애들이 널 괴롭힌다거나 따돌려서 엄마, 그런 애들이 자퇴한다는 편견을 버려. 자퇴했다고 말하면 다들 그렇게 생각할걸? 너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만뒀다고. 나는 엄마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 주장을 펼치자고 엄마한테 상처를 주기는 싫어서 잠깐 고민했지만 오늘 밤에는 꼭 승부를 보기로 했으니. 그럼 이혼한 사람들도 전부 문제 있는 사람들이야? 엄마도 그런 편견 싫어하잖아. 근데 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 그리고 말은 바로 해야지, 엄마. 괴롭힘을 당하는 애들이 아니라 괴롭히는 애가 문제인 거지. 갑자기 수완이 떠올랐다.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울먹거리며 네가 무슨 상관인데 라고 말하던 수완. 사과를 한다면 주의가 아니라 수완에게 하는 게 옳겠지만 내가 과연 수완에게 사과를 해도 될까? 어쩌면 수완에게는 나나 고주이나 별다를 바 없는 인간일지도 모른다. 손에 쥔 맥주캔을 살짝 우그러뜨리며 엄마는 한숨 쉬듯 말했다. 너는 어떻게 말 한마디를 안 지냐? 이건 질 수 없는 문제니까. 할머니는 그새 소파에서 얕은 잠에 빠져 있었다. 미역국은 벌써 식었고 김밥은 조금 쪼그라든 것처럼 보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었다. 맥주 한 캔을 꺼내서 엄마 앞에 조심스럽게 놓으며 소곤거렸다. 바카스 더 마셔, 엄마. 할머니한테는 비밀로 할게. 그러니까 너는 죽어도 그걸 하겠다는 거지? 죽을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살아보려고 하는 거라고. 자퇴한 다음엔 뭘 어쩔 건데? 나는 방으로 가서 가방을 열고 A4 용지를 꺼냈다. 종이에는 오늘 도서관 PC실에서 정리한 자퇴 후 계획이 적혀 있었다. 엄마에게 그것을 건넨 뒤 핸드폰을 켜고 단톡방을 열었다. 실험극? 뭐든 해보자. 무대를 퀼트처럼 꾸며보자. 조각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스태프도 자기 얘기를 써서 잠깐이라도 무대에 서자. 일단 기본적인 내용만 써서 월요일에 모이자. 근데 지는 기분이야. 대본을 바꾸면 지는 것 같은데.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진짜 지는 거지. 지금까지 연습한 게 너무 아깝다. 우리 목표가 연극제야? 그럼 너무 늦지 않았어? 전국 단위 연극제도 알아보자 등등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자퇴생도 연극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월요일엔 그것부터 알아봐야겠다. 이걸 지킬 자신이 있어? 엄마의 손가락은 내가 작성한 하루 생활 계획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것도? 엄마는 다음 장을 펼쳤다. 거기엔 1년간의 계획과 목표가 적혀 있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열심히 해보겠다고 대답했다. 그 다음 장에는 1년의 계획이 성공할 경우와 실패할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그 다음 해의 계획이 각각 적혀 있었다. 맥주를 마시면서 엄마는 중얼거렸다. 페이퍼는 지긋지긋한데 또 페이퍼로 봐야 믿음이 간다고. 두 손으로 이마를 짚고 나의 계획표를 다시금 꼼꼼히 살펴보던 엄마가 입을 열었다. 조건이 있어. 나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일단 하루 1시간은 이지랑 보내야 해. 같이 놀든가 공부를 가르치든가. 둘이 뭘 같이 배워도 좋고. 그건 둘이 알아서 결정해. 그건 이지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는 주말 제외하고는 집에만 있으면 안 돼. 학교를 가듯 너는 매일 규칙적으로 어딘가를 가야 해. 그건 걱정 말라고 대꾸했다. 나도 집에만 있을 생각은 전혀 없었다. 집에서 할머니의 잔소리와 걱정을 듣고 있을 자신도 없고, 나는 주로 도서관에 갈 계획이었다. 와이파이가 뜨고, 책도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고, 컴퓨터도 쓸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때로는 무료 강의도 들을 수 있으며, 냉방과 난방이 완벽한 데다 세상 어느 곳보다 조용하고 출입이 자유로운 환상적인 곳. 꿈드림 센터에서 열리는 강의나 체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가끔 참여해 볼 생각도 있었다. 아무튼 나는 학교나 집이 아닌 곳에서 헤엄치고 싶었다. 셋째는 주기적으로 전문가에게 상담받을 것. 엄마가 병원 사람 통해서 적당한 곳을 알아볼게. 생각지도 못한 조건이었다. 나는 약간 발끈해서 대꾸했다. 왜?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학교를 그만두는 것도 아닌데? 엄마는 보험 같은 거라고 말했다. 나의 마음을 내가 잘못 알고 있을 때도 분명히 있을 거고, 무엇보다 엄마에게 기댈 언덕이 필요하다고. 내가 주기적으로 전문가를 찾아가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마 마음이 조금은 놓일 것 같다고. 성가실 것 같았다. 상담이랍시고 내 생각과 상태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생각만 해도 오글거렸고 굉장히 불필요한 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받아들였다. 일단 해보자. 해본 다음에 싫다고 말하자. 주방으로 나온 이지가 물을 찾았다. 컵에 물을 따라줬다. 이지는 꿀꺽꿀꺽 소리를 내며 물을 마신 뒤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는 이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지는 이제 이 닫고 자야지? 이지가 눈을 비비며 말했다. 그럼 나는 같이 있을 거야. 벌써 9시 넘었어. 이제 잘 준비. 아니, 나는 하늘이랑 같이 있을 거라고. 하늘이랑? 지금? 아니, 아까 언니가 물었잖아. 다른 애가 우한을 때리고 괴롭히면 엄마와 나는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다. 그 질문의 대답을 지금까지 생각했단 말인가? 그럼 나는 하늘이 옆에 계속 같이 있을 거라고. 이지는 물을 한 모금 더 마시고 의자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이지의 대답을 곱씹으며 생각했다. 나이 들수록 바보 멍청이가 되어가는 것만 같다고. 이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언제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대로 내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어른이 될까봐 두려웠다. 엄마와 나는 이지가 이를 닦고 입안을 헹구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화장실에서 나온 이지가 할머니를 흔들어 깨웠다. 할머니, 할머니, 들어가서 자. 이불 덮고 자라고. 할머니는 몸을 일으키고 하품을 하다가 우리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직도 거기서 그러고 있냐? 다 식어 빠진 걸 치우지도 않고. 마지막으로 맥주를 한 모금 마신 뒤 엄마는 말했다. 후회해도 돼. 나는 나의 두 손을 내려다봤다. 이지는 엄마를 정말 많이 닮았다. 후회할 수도 있는 거고, 후회는 잘못이 아니야. 후회될 때는 꼭 나한테 말해야 된다. 같이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게. 알았지?
나는 천천히 나에게 약속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계획표를 내게 건네며 말했다. 이건 하나 더 출력해서 나한테 주고. 나는 두 손으로 나의 계획표를 받아들였다. 고마워, 엄마. 아빠한테는 내가 말할게. 괜찮겠지? 안 괜찮을 건 또 뭐야. 엄마가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말했다. 그래, 그럼 우리도 같이 잘해보자. 그거야말로 내가 진짜 바라는 바다. 두렵지만 잘해보고 싶다. 아직 잘 모르니까 할 수 있는 나의 선택을 가능한 넓게, 길게, 아주 멀리까지. 월요일엔 수아에게 사과할 것이다. 내가 이기적이었다고, 미안하다고 말할 것이다. 자퇴생은 연극제에 참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를 것이다. 참가를 포기할 것이다. 그러나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무대를 연극제에 올리는 그 순간까지.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